우리나라가 전투기 장착용 각종 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부터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사청이 지난 6월 공고한 탐색 개발 업체 입찰에는 한화와 LIG 넥스원이 각각 뛰어들었다. 업체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검토 중인 방사청은 실사 작업을 거쳐 선정 결과를 이루면 8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초음속 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미완의 영역으로 남은 전투기 무장을 우리 손으로 개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군은 우선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미사일 장착되나 우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소요 제기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검토가 끝나 8월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다. 약 3년으로 예정된 탐색 개발을 마치면 체계 개발과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양산 시기는 KF-X 양산 및 실전 배치 시기와 맞물려 2020년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실제 운용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추종 모델은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루스. 독일 완제품을 2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관련 기술도 일부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비 8,100억 원이 투입될 한국형 타우루스는 독일제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최대 사거리도 400km로 다소 줄었다.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라고? 그렇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로는 처음 개발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히 방위산업을 육성해왔지만 전투기에 장착되는 국산 미사일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공군이 쓰는 국산 무기는 재래식 단순 폭탄이나 폭탄과 위성항법 장치, 글라이더를 조합한 활공폭탄 정도다. 매달고 비행하다 적이 지상권을 만나면 바로 투하하는 방식의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등도 가진 공대지 미사일을 한국이 이제야 처음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고도기술 부족과 플랫폼 부재. 설령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전투기가 없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로 가능해져 한국은 단순 조립 생산, 면허 생산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독자 개발 기체와 고성능 직도입 기체를 보유, 운용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개량하거나 다른 무기 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 권한은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 설계와 지적 재산권이 외국, 주로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유도형 KGB를 개발하고도 F-15K에 장착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단순한 기술로 F-15K에 통합할 수 있는 KGB를 장착할 경우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려 결국 무산됐다. 독자 모델인 T-50마저 한국형 미사일을 달려면 기술을 제공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랜 소망이었던 무장 국산화가 눈앞에 온 과정에서 가장 큰 주동력은 KF-X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유 모델 전투기가 현실화하면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봐야 탑재할 플랫폼이 없다는 족쇄도 풀렸다. 물론 미국 등 선진기술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달가운 일이 아니다. 자국산 미사일을 수입하던 국가가 수입 대체를 넘어 수출까지 가능할 정도의 고성능 제품을 만들면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만, 브라질, 터키에도 뒤졌으나 원천 기술을 가진 주요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꺼린다는 점은 한국이 고유 모델 전투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에 앞서 공대지는 물론 공대공 미사일까지 자체 제작한 대만과 브라질, 터키도 개발 과정에서 외국의 견제를 겪었다. 후발국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전투기용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자기술이 앞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상
후발 국가들이 개발한 제품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ADD 역시 선진국 수준의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거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구는 공대지 체제 개발을 시작으로 전투기의 무장 전반을 국산품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KF-X에 장착할 물량만으로도 최소한의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단거리는 쉬운 편이다. 신궁 미사일을 기반으로 미국산 AIM-9X 초기형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목표 연도는 2020년대 후반. KF-X가 실전 배치돼 공군이 전력화하는 시점인 2030년대 초반부터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이어진다.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군 미사일의 소형화 또는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시리즈의 성공은 KF-X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공군력 강화는 물론 KF-X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 미사일 수주전쟁의 서구 경쟁 지열 항공 부문을 제외하면 국내 방위산업 1, 2위 업체인 한화와 LIGN-X1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 단계는 탐색 개발 업체 선정 수준이지만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우리 공군 전투기의 미사일로는 처음 시도되는 국산화 사업인데다 향후 공군이 발주할 각종 공대공 미사일 물량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공군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미국산 전투기용 미사일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투기용 미사일 시장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합쳐 안정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두 업체 중 누가 우세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순항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에서는 LIGN-X1의 경험이 다소 많지만 2016년 AESA 레이더 선정 당시와 비슷하게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최대 난제는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에 숨겨진 난관은 통합. 조종사가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무장과 조종 및 감시, 화력 통제 등 복잡한 변수를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고성능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국형 전투기와 금무장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방산 전체를 직접 생산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육군의 기본화기 중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해 나가고 해군도 고무보트에서 대형 상륙함까지 모두 국내에서 건조한 한국에 이제는 공군에서도 국산화 시대가 성큼 찾아온 셈이다. 전투기용 무장은 우리 방위산업의 마지막 미개척 영역이자 활용점정인 셈이다. 주변국 압도할 최강 무기 국산 전투기 KF-X 등장하나.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제 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F-X에 체계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운용 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F-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재 카이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K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영국 MBDA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A의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F-35A 개발 당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우위 덕분이다. 반면 KF-X는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K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AIM-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T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16과 태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5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이리스-T를 아스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T보다 35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AIM-9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에 타우러스를 장착할 때 21개월이 걸렸다. 반면 KF-X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하되 2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감항 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에 탑재해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러스 KE 기술을 응용, KF-X와 FA-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F-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 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F-X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다소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레스, M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